168쪽에 32번 보겠습니다. 32번.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는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 맞습니까? 이게 순위 확정의 효력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그렇죠. 등기의 순서, 등기의 전후에 의하게 되는데 등기의 순서는 같은 구일 때는 순위번호로 표기할 수 있죠. 다른 구일 때는 접수번호였죠. 다른 등기부일 때도 접수번호. 그렇죠. 2번.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할 때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가등기와 본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쓴다고 했죠. 3번. 구분 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 이게 뭡니까? 대지권 등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 중 갑구나 을구에 한 등기. 이건 뭐죠?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된 권리 등기점. 이때 순서는 뭐 갖고 판단합니까? 아니, 구분 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는 대지권 등기니까 구분 건물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되는 등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 중 갑구나 을구에 한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된 거죠. 순위가 문제가 될 때 순위번호 갖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접수번호 갖고 판단해야 되죠. 왜요? 서로 다른 등기부이니까. 맞아요. 네, 4번.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순서에 의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5번. 등기의 순서는 등기부 중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해서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맞습니까? 맞죠. 네. 넘기겠습니다. 36번을 가보시는데요.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맞아요. 등기의 권리 추정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유권 등기는 당연히 추정력이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니까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을 추정할 수 있다고 했죠. 보전 등기는 추정력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단독 신청이어서 추정력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유는요. 공동 신청이니까. 기억나셔요? 3번.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첫 번째, 관할 위반의 등기입니까? 아니죠.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효력을 따지겠죠. 그러면 실체관계가 부합하는 등기일까요? 아닐까요? 네? 부합하겠죠. 따라서 효력이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가등기 권리자는 중복된 소유권 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말소 등기 청구권이라는 얘기인데 가등기권자에게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는가?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이죠. 가등기권자는 물권을 취득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가등기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본등기를 해야지만 물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가등기는 순위보존의 효력 하나만 있다고 했죠. 순위보존의 효력 하나만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 말소등기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순위보존의 효력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담보 가등기권자는 그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가등기 순위에 의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순위보존의 가등기, 담보 가등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등기법에서 공부하는 것은 순위보존의 가등기예요.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민법에서 공부하시겠죠.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법원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경매 청구권 하나. 경매가 청구되면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합니까? 네. 여러 번 그렸던 건데 이 구조를 좀 알아두시면 좋으셔요. 갑은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릴까요? 10억 원을 빌리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할 겁니다. 변제기에 요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권 실행하겠죠. 저당권을 실행하는 첫 번째 절차는 저당권자는 법원에 경매를 청구하는 겁니다. 이때의 경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때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은 등기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부를 제출하면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때 저당권자가 청구하는 경매는 임의경매라고 불러요. 등기부만 제출이 되면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의경매를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임의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그리고 등기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제한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처분 제한 등기라고 불러요. 경매 절차가 개시가 될 텐데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요즘은 매각 절차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같은 뜻이에요. 경매 절차, 매각 절차. 그러면 매각 대금이 나오겠죠. 경매 대금이 나올 겁니다. 경매 대금으로부터 순위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아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매수인, 즉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매각 대금을 다 낸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 뭘 갖춰야 될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춰야지만 다른 자에게 처분할 수 있을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뭐가 있느냐면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경매 청구권. 저당권의 효력 중에서 하나가 경매 청구권이에요. 두 번째 저당권의 효력 중에서 하나가 뭘까요?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여기 갑에게는 채권자가 을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B, C, D, F 이렇게 채권자가 여럿이 있는데요. 이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들어보신 적 있죠?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 재단이라는 걸 구성합니다. 파산 재단을 구성하는데요. 이 파산 재단으로부터 이제 변제를 받게 돼요. 문제는 여기 B, C, D, F는 일반 채권자입니다. 얘는요, 담보물권자죠.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담보물권자는 일반 채권자와는 별도로 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를 받습니다. 이를 별채권이라고 불러요. 별도로 변제를 받는다고 해서 별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저당권의 효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 별채권. 그렇다면 담보가 등기도 효력이 세 가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 별채권. 여기 민법등기법 양쪽에서 한 번씩 출제가 됐어요.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죠.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갑구에 할까요? 을구에 할까요? 당연히 을구에 이루어지겠죠.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갑구에 할까요? 을구에 할까요? 네? 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여기에 대해서 등기가 이루어진 거죠. 그럼 경매 절차를 통해서 넘어가는 권리는 무슨 권리가 넘어가고 있죠? 소유권 넘어가고 있죠. 이 등기는 갑구에 할까요? 을구에 할까요? 갑구에.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까? 여기에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하겠죠.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주등기겠죠.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니까. 맞아요. 이때 을은 병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면 1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요 병은 1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고 이 을의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겠죠. 그리고 저당권을 취득할 겁니다. 이건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이게 주등기면 이건 부기등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이때 요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할 겁니다. 맞아요. 저당권을 실행하는 첫 번째 절차는 뭐라고요? 법원에 임의 경매를 청구하는 겁니다. 경매가 청구가 되면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다고 했죠. 그러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면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맞아요. 이때 갑의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까? 을의 전세권이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까? 네, 저당권의 객체는 소유권이에요?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이죠. 따라서 경매 절차를 통해서 넘어가는 것은 을의 전세권이, 채무자의 전세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 매각 절차를 통해서 을의 전세권이 B에게 넘어갔습니다. B는 전세권을 취득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매각 대금으로부터 요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취득한 전세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할 때는 무슨 등기 갖춰야 될까요? 전세권 이전 등기 갖춰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을 구해하겠죠.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등기도 을 구해하겠죠. 그러면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어디다 할까요? 네? 을 구해하는 겁니다. 경매 절차로 진행되는 권리는 전세권이니까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을 구해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그 경매 절차를 통해서 넘어가는 권리가 무슨 권리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5번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가등기 순위에 의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죠. 하나만 더 들어보죠. 담보 가등기와 순위 보전의 가등기는 생긴 게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담보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가등기가 똑같기 때문에 경매 절차로 넘어갔을 때 법관은 그 경매 절차를 담당하는 법관은 가등기 명의를 판사실로 소환합니다. 소환해서 네가 가진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냐 순위 보전의 가등기냐고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담보 가등기는 보통 저당권의 효력이 인정이 되니까 이자, 이율, 변제기 이런 거 기록돼야 됩니까? 기록돼서 안 됩니까? 힌트, 담보 가등기와 순위 보전의 가등기는 똑같이 생겼어요. 이자, 이율, 뭐 이런 거 변제기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담보 가등기에서 안 돼 있습니다. 순위 보전의 가등기가 똑같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40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푸셔야 돼요. 푸시면서 안 풀리는 건 저한테 질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0번을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186조죠. 따라서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때이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이 물건 변동 시점이라고 했죠. 여기 등기를 마친 때 요거는 옛날 등기법. 옛날 전산 등기부가 아닌 종이로 된 등기부일 때 그때는 등기를 마친 시점이에요. 하지만 전산 등기부에서는 저장 시점, 접수 시점, 등기 효력 발생 시점, 물건 변동 시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되었으면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 건물의 새로운 전세권과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고등기 저지력. 그렇죠. 고등기 저지력. 3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도 그 효력이 있다. 맞습니까?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맞습니까? 맞죠? 245조 제1항. 등기를 갖춰야 됩니까? 갖출 필요가 없습니까? 갖춰야 되죠. 등기를 갖추면 어느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점유 개시 시점. 이때는 접수 시점이 아니에요. 점유 개시 시점. 왜? 취득시효는 점유 개시 시점으로 소급표가 인정이 되죠. 그렇죠. 4번. 등기 순서는 같은 구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는 순위 번호에 따른다. 맞습니까? 네? 틀렸죠? 같은 구일 때는 순위 번호, 다른 구일 때는 접수 번호. 미음. 등기한 권리는 그에 대응하는 실체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 하고 부동산 등기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기억 안 나세요?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우리 민법, 우리 등기법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근거 규정이 없다라고 했죠. 학설과 판례가 이론상 인정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명문의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동산의 공시 방법은 점유죠.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200조에. 점유의 추정력은 근거 규정이 있는데 등기의 추정력은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문제를 출제합니다. 등기의 추정력은 우리 민법, 등기법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학설과 판례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틀리는 거 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네. 43번을 한번 가보시죠. 43번. 등기 유효 조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의 A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가 있다면 갑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즉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 등기가 있을 때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했죠. 왜? 채권자가 100% 승소 판결을 받는 보장은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져도 다른 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지문이에요. 2번. 갑의 물건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므로 그 물건의 효력도 소멸한다. 여러 번 강조했죠. 등기는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일 뿐이지 물건 변동의 효력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아니라고 했죠. 꼭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기억나셔요? 네, 3번. 갑이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직접 보전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 관계와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이게 뭐죠? 네? 모두 생략 등기. 맞아요? 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이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갑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특약을 맺어요. 어떠한 특약을 맺느냐면 갑이 을에게 대금을 10% 깎아주는 대신에 을의 이름으로 보전 등기한다는 특약을 맺습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세금 안 내도 되죠. 을은 대금을 줄일 수가 있죠. 그런 이유로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이 특약에 의해서 을은 등기소에 가서 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원래는 정상적인 등기부라고 한다면 등기는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등기가 되면 정상적인 등기죠. 그런데 이 특약에 의해서 등기부에 어떻게 등기가 되느냐면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등기 을. 그러면 맨 앞대가리가 생략됐죠.
따라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불러요. 모는 모자라는 뜻이고 두는 머리 두자예요. 그래서 맨 앞대가리가 생략 등기, 이를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두 생략 등기는 첫 번째, 가난을 위반한 등기입니까? 아니죠.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당해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을의 입장에서는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서 소유권자로 공시가 되건 자신의 이름으로 보존등기증에서 소유권자로 공시가 되건 을은 어차피 소유권을 취득할 자죠. 소유권을 취득할 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렇게 불러요.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기 때문에 실체관계와 부합합니다. 유효한 등기예요. 이때 갑과 을 간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갑과 을 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분쟁이 발생해서 요 을은 이 등기의 추정력을 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왜요? 이 보존 등기는 을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과 같이 신청한 게 아니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보존 등기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나셔요? 네. 그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4번. 갑의 A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병에게 전매한 경우 갑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안 나시겠죠? 네. 중간 생략 등기를 지금부터 볼 겁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두 가지 쟁점이 출제가 되는데요.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지만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되겠죠.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존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등기죠. 그런데 중간자의 명의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중간자의 명의가 생략이 되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병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변동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변동이 되는데 등기부상으로는 곧장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실행이 됐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간 생략 등기인데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의 문제는 몇 가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 형사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량이 무진장 세요.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즉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누가 처벌을 받을까요? 몽땅 처벌을 받습니다. 갑을병 몽땅. 뜨끔하시죠? 이게 공동정범이에요. 공동정범이라서 셋 다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민사법적으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원칙은 첫 번째, 관할 위반입니까? 관할 위반과 관련이 없죠.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죠. 그렇다면 이 병은 을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서 소유권은 취득하건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건 어차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자고 소유권 취득할 자 명의로 등기가 된 겁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할까요? 안 할까요? 부합을 합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유효가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처벌하라고 해놨는데
유효하다면 이 처벌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까? 아니면 효력 규정입니까? 단속 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민법에서 단골로 출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고 한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고 한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등기소에 2개의 허가서가 제출돼야 돼요. 왜냐하면 요때 허가서 한 장 있어야 되죠. 요때 허가서 있어야 되죠. 그래서 2장의 허가서가 등기소에 있어야지만 이 등기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간생략 등기는 등기소에 허가서가 몇 장 있을까요? 한 장. 따라서 절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걸 중간생략 등기의 유효성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외워두셔야 될 테고요. 두 번째, 이거 다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매 계약의 효력에 의해서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하겠죠. 또한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테고 대금 지급 채무도 발생하겠죠. 이러한 채권 채무는 매매 계약의 효력인데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은 매매 계약의 당사자에게만 발생합니다. 당사자에게만. 그러면 이 의무는 누구에 대한 의무일까요? 을. 이거는요. 을. 요거는 가. 요거는 갑입니다. 법률행위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발생하는 겁니다. 며칠 후에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요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발생하겠죠. 그리고 대금 지급 채권도 발생을 할 겁니다. 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발생하겠죠. 그리고 대금 지급 채무도 발생을 할 겁니다. 이러한 채권 채무는 누구에게 발생한다고요? 당사자에게만. 요 의무는 병에 대한 의무겠죠. 요 채권도 병에 대한 채권이 될 테고 이거는요. 을에 대한 청구권이죠. 이것도 을에 대한 채무가 될 겁니다. 이때 갑을 최초 매도인 중간 취득자 최종 매수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 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을에 대한 청구권에 불과합니다. 갑에 대한 청구권은 없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병은 을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있지만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 원칙적으로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은 허용이 될까요? 허용되지 않을까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병은 갑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병은 채권자고 얘는 채무자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이 있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이 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 채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습니까? 대위 행사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대위 신청이 아니에요. 채권자 대위권. 등기소에 신청하는 게 아니니까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 그러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를 돌려놓을 수 있습니까? 을의 이름으로. 을의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이 행사하는 거니까 을이 행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등기가 누구 명의로 돌아갑니까? 을의 명의로.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면 이제 병은 을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 있죠. 따라서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은 허용되지 않고 채권자 대위권을 통해서 을의 명의로 등기 돌려놓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물론 이 합의는 동시에 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자 간의 합의는 뭘 의미하느냐면 이 청구권을 누구에 대한 청구권으로 바꾸겠다는 합의입니까? 갑에 대한.
그래서 3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는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세 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라고 한다면 절대로 중간생략 등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의 문제라고 부르고요. 저쪽을 중간생략 등기 유효성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 두 가지가 출제가 돼요. 했던 건데 하나가 더 있죠. 그건 민법에서 나오니까 안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출제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4번 갑이 A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병에게 전매한 경우 갑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3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갑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5번 을의 토지에 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정당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아요. 즉 가등기는 권리 추정력이 인정이 되느냐 요거의 문제입니다. 가등기에 권리 추정력이 있습니까? 없죠. 가등기는 효력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순위 보존의 효력. 가등기는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짐이 됩니다. 오른쪽 문제를 보시면 등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번 등기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사실상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로서 당사자에게 등기 의사가 있고 등기가 실체적 유효권을 갖추고 있다면 직권 말소할 수 있습니까? 네? 등기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표현이 있죠. 따라서 관할 위반도 아니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럼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되겠죠. 그때는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겠죠. 이때는 뭐하고 판단합니까?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겠죠. 이때 실체적 유효권을 갖추고 있는 경우 이게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뜻이에요. 직권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2번 관할 위반의 등기지만 그 등기가 실체적 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관할 위반인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때는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아닙니까? 이때는 실체적 부합 여부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될 테고 3번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지만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 격려된 경우 첫 번째 관할 위반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없죠.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따라서 이때도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죠. 맞아요. 그러면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될 테니까 이때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지만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어차피 소유권을 취득할 자로 등기된 거죠. 따라서 이거는 직권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유효한 등기입니다. 이거는 아파트인데요. 303호예요. 갑과 을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부부예요. 얘는 와이프, 얘는 남편. 그런데 이놈의 남편이 허건날 맨날 1시에 들어와요. 그것도 술 고주망태로 된 상태에서 1시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도 조용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인터폰 있죠. 이렇게 누르는 거. 누르고 들어오면 되는데 맨날 발로 뻥뻥 차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가지 긁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을도 이제 자기 미안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번만 더 1시 이후에 술 먹고 현관문 뻥뻥 차고 들어오면 이 아파트 너한테 넘길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아 그래 꼭 넘겨야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가 성립이 된 걸까요? 무슨 계약? 증여계약. 맞아요. 증여 예약이 되겠죠. 정확하게는 증여계약인데 정지 조건이 부과가 된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점잖게 들어왔습니다. 술도 안 먹고 한 8시쯤 되면 들어왔어요. 근데 일주일이 딱 지나가니까 이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맨날 1시, 2시에 술 고주망태로 아파트 현관문 뻥뻥 차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조건이 성취가 됐죠. 조건이 성취가 됐으니까 이제 증여계약의 효력은 발생할 겁니다.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테고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자라고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이 안 해줘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저 같아도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갑이 어떻게 했냐면 서류를 위조합니다. 남편의 위임장을 위조해요. 그리고 집에 있는 남편의 도장을 찍어갖고 서류를 위조해갖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갑으로. 서류를 위조해서 갑이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관할을 위반한 등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3호부터 11호 어딘가 위반이 있죠? 그럼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뭐 갖고 판단할까요? 실체관계 포함 여부로 판단하겠죠. 그러면 이거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했죠. 정지조건이 성취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녹음을 해야 돼요. 휴대폰 재빨리 켜갖고 증거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요 을은 갑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취득 못합니까? 취득하는 겁니다. 실체관계와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류가 위조가 됐다고 해서 이게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실체관계와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무슨 조치 취할까요? 내쫓으면 되겠죠. 물론 을도 방어막이 있어요. 뭘까요? 내쫓으면 막 나가자는 건데 그러면 고소하면 되죠. 위조, 변조. 아파트 너가 가질 테겠지만 너는 깜빵에 있어야 돼. 막 이러면서.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서류가 위조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관할 위반도 아니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면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3번을 보죠.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해야지만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했죠. 어차피 소유권을 취득할 차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서 격려가 된 경우 이때도 실체관계와 부합하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가 효력이 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서 격려가 됐으니까 감옥에는 잠시 갔다 와야 될 겁니다. 4번 등기 신청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 대리를 하여 이루어진 등기로서 그 등기원인 사실이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면 첫 번째 관할 위반일까요? 아니죠.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될까요? 아니죠. 따라서 이때도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는데 실체관계와 부합한다고 되어 있죠. 이 등기는 유효할 겁니다. 유효하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겠죠.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한 경우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죠. 첫 번째 관할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따라서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겠죠. 뭐 갖고 판단합니까?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증여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건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건 어차피 소유권을 취득할 자 이름으로 등기가 된 거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29조 1호, 2호 이거 갖고 거의 다 해결이 돼요. 이런 문제들은.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45번을 보시죠.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뭡니까? 무효 등기의 유형. 맞아요. 무효 등기의 유형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까? 이거 잘 모르셔요. 아니, 지금 시점이면 저절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이걸 보시기 전에 이건 토지입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요. 그러면 건물이 존재하니까 표제부도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하겠죠. 맞아요. 여기 소유권자가 A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A가 이 건물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럼 건물이 멸실된 거 맞습니까? 건물이 멸실됐으니까 등기명의는 표제부에 멸실된 사실, 원인, 날짜를 기록하는데 이걸 무슨 등기라고 얘기했죠? 멸실등기라고 했죠. 멸실등기를 한 다음에 등기부를 폐쇄하고 그리고 창고에 집어넣어야 돼요. 원칙이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멸실등기를 하지도 않고 등기부를 폐쇄하지도 않고 등기부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등기부는 효력이 있는 등기일까요? 없는 등기일까요? 효력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어진 상태니까. 이때 A가 건물을 멸실시킨 이유는요. 그 위치에 좀 더 깨끗한 건물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 건물을 부셔버린 겁니다. 그러면 보전 등기를 통해서 새로운 등기부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맞아요. 보전 등기를 통해서 A가 보전 등기를 통해서 새로운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이 등기부를 이쪽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무효 등기 이용이죠.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표제부 등기는 이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똑같은 건물을 짓고 싶어도 똑같은 건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표제부 등기는 이용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표제부 등기는 이용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면 저당권을 을은 취득할 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할 테고 그리고 저당권도 발생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렇죠. 이때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이루어지면 이건 소멸이 될 테고 따라서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소멸되겠죠.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당권이 소멸됐으니까 무효가 돼버리죠. 따라서 이 등기는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말소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말소하지 않고 등기부상 내버려 놨다는 겁니다. 현재 등기부상 존재해요. 무효인 등기가. 1년 후에 갑은 을로부터 또 한 번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주지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죠. 맞아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져야지만 저당권을 을은 취득하겠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10억 원을 빌려줬으니까 10억의 채권이 발생할 테고 저당권이 발생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다 새롭게 하는 대신에 요 무효인 등기를 이쪽에 저당권 설정 등기로 유용할 수 있느냐. 이게 권리의 등기 유용이라고 부릅니다. 유용할 수 있다면 저당권 발생하겠죠. 그럼 유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권리의 등기 이용 허용됩니다. 민법에서 안 하셨어요? 저쪽은 표제부 등기를 이용하고 있죠. 이쪽은 권리의 등기를 이용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이 권리의 등기를 이쪽에 이용할 때 손해 발생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손해 발생하는 자가 없고요. 두 번째, 이 등기는 관할을 위반한 등기입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그것도 아니겠죠. 따라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용이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허용이 됩니다. 권리의 등기는 이용이 허용이 돼요. 표제부 등기는 이용이 허용되지 않지만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이용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손해 발생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되셨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A가
전세권 등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세권 등기를 갖춘 상태라고 한다면 이때는 유용이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 요 순위도 같이 유용이 되기 때문에 요 A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요 중간 취득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손해가 발생하는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죠. 등기 유용은 크게 표제부 등기 유용과 권리의 등기 유용이 있는데 표제부 등기 유용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표제부 등기는. 왜냐하면 아무리 똑같이 지어도 똑같은 건물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표제부 등기는 유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만 없다면, 손해 발생한 자가 없다면 이 유용이 허용이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저당권과 담보가 등기는 똑같죠? 여기 저당권 등기 대신에 담보가 등기 할 수 있겠죠? 여기도 담보가 등기 어디 갔어? 여기 담보가 등기 유용할 수 있겠습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담보가 등기도 당연히 유용이 허용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 가등기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 눈이 이상한 건가? 이행관계가 아니고요. 이해관계예요. 이해관계. 네.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등기상 이해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습니까? 네. 맞는 지문이에요. 2번. 건물 멸실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신축 건물에 이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합니까? 아니요. 건물 멸실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건 표제부 등기 유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제부 등기 유용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을 명의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 모두 생략 등기라고 했죠. 이거 유효합니까? 유효하다고 했죠. 간할 위반도 아니고, 그리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으니까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해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유효하게 될 겁니다. 4번.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입니까? 유효죠.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도 유효하다고 했죠.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 등기 합의하래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라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합니까? 네. 무효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했죠. 중간생략. 등기의 권리추정력 민법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등기의 권리추정력. 원래는 민법 등기법에서 하는데 주로 민법에서 출제돼서 제가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생략했죠. 민법에서 안 하셨어요. 뭐라고요? 등기법에서 한다고 그랬다고요? 하라고 그랬다고요? 사실 맞는 말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등기법에서 출제될 확률이 10%라면 민법에서 출제될 확률이 50%예요. 제가 아무리 민법 선생님의 쫄따구긴 하지만 네,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 네, 민법책 3,500페이지를 3시간 만에 읽은 자존심이 있는데 네, 참 그러네. 네, 그래도 하라고 했으면 그래서 안 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아, 그러니까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민법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죠. 근데 이게 등기의 추정력 해도 한 40분 정도가 걸려요. 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민법에서 하는 게 맞아요. 맞기는. 왜냐하면 민법에서 주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하라면 해야죠. 뭐.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했는지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46번도 한번 보시죠. 46번. 갑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속하는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그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전매한 경우에 관한 설명증 틀린 것은 1번. 을은 이런 거 출제가 되면 쓰셔요. 갑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속하는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후 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을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전매한 경우 이렇게 그려놓으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게 덜 헷갈려요. 1번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지난 시간에 했는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쌍무 계약의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맞죠? 2번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증을 제출해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당연히 제출하겠죠. 3번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병은 을을 대위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그랬죠. 아까 보여드렸죠. 어디 갔나? 지웠네요. 4번 판례는 병이 갑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틀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고 한다면 중간승역 등기 유효성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죠. 5번 갑을병 합의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아니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죠. 그렇죠. 쉬운 문제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중복등기 정리는 안 보셔도 돼요. 이건 등기관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49번을 보시죠.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한 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설정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의 설정 등기 신청을 수리하지 못하다. 왜요? 뭐죠? 후등기 저지력. 기억나시죠? 2번 등기 추정력은 사항란의 등기에 인정되며 사항란은 갑구을구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갑구을구란 뜻이에요. 등기의 추정력은 갑구을구의 등기에 인정하며 표지부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다 추정력 문제인가요? 추정력을 지금 하죠. 네. 3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등기 명의는 직접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도 추정력 문제네요. 4번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 등기가 중복된 후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 등기가 격려된 때는 후등기는 유효하다. 이거 이중 보존 등기의 문제인데 기억나십니까? 이중 보존 등기는 등기 명인이 동일일 때는 선 등기 기록이 무조건 유효, 후 등기 기록이 무조건 무효라고 했죠. 중복 보존 등기 명인이 다를 때는 선 등기 기록이 유효, 후 등기 기록이 무효지만 선 등기 기록이 당연 무효일 때는 후 등기 기록은 유효하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이 지문은 맞았습니까? 틀렸죠. 네. 그 다음에 5번 무효의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물론 이것도 안 하셨겠죠. 이게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보시면 이것도 처음 들으셔요? 들어보셨어요? 민포에서 하셨어요? 네. 그럼 괜히 할 뻔했네. 네. 무효의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의 말소 등기 대신에 무슨 등기 형식을 취할 수 있죠? 이전 등기. 이를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왜 만들어졌냐면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된 겁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 상태에서 을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병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 매매계약이 우리민법 제108조에 의해서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됐습니다. 매매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면 그 안에 있는 물권행위도 자동적으로 실효되죠. 맞아요. 그렇다면 물권행위가 실효가 되면 물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가 되겠죠. 그럼 누가 소유권자입니까? 갑이 소유권자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자니까 이 등기는 말소돼야 되겠죠. 이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문제는 요 병이 선의이더라는 겁니다. 선의 제3자니까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108조 선의 제3자 보호규정 있죠? 갑은 병에게 선의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죠? 맞아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을명의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때 을은 권리가 없는 자죠. 권리가 없는 자니까 권리가 없는 자가 병에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 요 병의 저당권도 말소가 돼야 됩니다. 말소가 되지만 이 병이 선이기 때문에 무효를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때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 병의 등기도 말소가 돼야 되니까 손해가 발생하죠. 따라서 이런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르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요 말소 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뭐가 필요합니까? 승낙서 또는 재판서 등본이 첨부가 돼야지만 갑과 을은 말소 등기를 신청하러 갈 수가 있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병은 선의 제3자이니까 승낙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말소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승낙서 얘가 해주지 않을 겁니다. 재판을 걸어도 질 거예요.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으니까.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럼 말소 등기가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말소 등기는 못합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전 등기를. 그래서 말소 등기 대신에 을의 소유권에서 갑의 소유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돼요. 이는 갑의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할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건 이전 등기를 하는 거니까 요 승낙서, 재판서 등본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갑이 권리를 취득할 때 깨끗한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 병의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병도 보호를 받겠죠. 그러면 말소 등기를 애당초 못하니까 말소 등기를 못한 대신 이전 등기를 하면 깨끗한 소유권으로 회복되지는 않지만 그나마 낫죠.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이때 하는 게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말소 등기는 못해요. 병이 승낙을 안 해줄 테니까 선의자라서. 그렇죠. 대신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깨끗한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합니다. 병의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나마 그거라도 낫죠. 괜히 했다는 생각도 들고. 등기의 권리 추정력을 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물권 행위가 존재하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되셨나요?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 상실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갑은 불이익이 발생하겠죠.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익이 발생하겠죠.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 공동 신청에 의해서 등기관은
등기법이 정하는 아주 엄격한 절차에 입각해서 등기를 실행합니다.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부에는 을의 이름이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되셨나요? 이때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등기된 권리는 뭐죠? 소유권이죠. 등기 명의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추측하여 정하는 힘이 이 등기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라고 불러요. 이 등기에는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된 권리가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하는 힘이 이 등기에는 있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라고 불러요. 이때 이 추정이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인데요.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90% 신뢰할 때를 개연성 있다라고 부르고요. 100% 신뢰할 때를 의지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추정이라는 단어는 70에서 80% 신뢰할 수 있을 때 추정한다 이런 용어를 쓰게 돼요. 그러면 이를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등기 권리 추정력은 첫 번째 근거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민법, 등기법 아무리 눈치 있고 찾아봐도 등기의 권리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아까 보셨죠? 그런데 뭘 갖고 권리의 추정력을 인정하느냐? 우리 학설가, 우리 판례가 이론상 인정을 합니다. 학설과 판례가 이론상 인정하는데 그 이론이 뭐냐면 다양해요. 물론 이 이론은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첫 번째, 이론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근거는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 왜냐하면 이 등기를 통해서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죠. 그리고 불이익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 불이익이 발생한 등기무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게 공동신청이죠. 그렇다면 이 등기가 거짓의 등기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등기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 이 등기는 등기관이 해준 등기죠. 등기관은 국가공무원이에요. 국가공무원이 등기가 거짓이라는 내용을 안다면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국가공무원이 해준 등기니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등기는 이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나온 등기입니다. 따라서 거짓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탈락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근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민법에서 제일 중요한 근거로 삼는 게 뭐냐면 우리 민법 200조에는 동산을 점유한 자는 권리자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 200조에는 동산을 점유한 자는 권리자로 추정한다는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어요.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점유가 아니라 뭡니까? 등기죠. 맞아요. 그러면 점유와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것이 좀 더 완전한 형태의 공시 방법일까요? 등기예요. 그러면 불완전한 형태의 공시 방법인 점유에도 추정력을 인정한다면 보다 완전한 형태의 공시 방법인 등기에도 추정력을 인정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게 민법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동산의 공시 방법인 점유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면 보다 완전한 형태의 공시 방법인 등기에도 추정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민법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공동신청이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되죠. 두 번째, 추정력의 본질이 뭐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추정력의 본질은 크게 두 개의 학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두 번째, 사실상 추정력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상 추정력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법률에서 인정하는 힘이란 뜻입니다. 법률상 추정력이라는 견해는 사실상 추정력이라는 견해는 사실상 인정하는 힘이라는 뜻인데요. 이때 이 사실은 뭘 의미하느냐면 간행상, 간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행상, 간섭상 인정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는 견해는 법률에서 인정하는 힘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고 사실상 추정력으로 보는 견해는 관행상 인정하는 힘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셀까요? 법률. 이쪽이 훨씬 센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상 추정력으로 인정하게 되면 추정력을 깨기 위해서는 이걸 민법에서 봉멸시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추정력을 봉멸시키기 위해서는, 깨기 위해서는 이 등기가 거짓이라는 확신을 법관에게 줘야 돼요. 즉, 이 등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법관에게 확신을 일으켜야 됩니다. 확신을 주는 증거를 가지고 추정력을 깨는 겁니다.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게 되면 이 등기가 거짓이라는 확신을 법관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깨져요. 그런데 등기가 사실상 추정력으로 보게 되면 이 추정력을 깨기 위해서는 법관에게 의심을 일으키는 증거만 가지고서도 깨집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게 되면 추정력을 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법관에게 확신을 일으키는 증거가 있어야지만 깨지는 것이고 사실상 추정력으로 보게 되면 법관에게 이 등기가 거짓이라는 의심만 일으킬 수 있는 증거라면 깨져버립니다. 그럼 어느 게 더 센 거예요? 이쪽이 더 센 거죠. 법관에게 확신을 일으키는 증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본증이라고 부르고요. 법관에게 의심을 일으키는 증거를 반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본증과 같은 의미가 반대 사실의 증거예요. 그래서 반대 사실의 증거라고 해서 이걸 줄여서 반증이라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본증, 이건 반증이라는 뜻입니다.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등기 명인에게 유리한 쪽은 어느 쪽일까요? 법률상 추정력일까요? 사실상 추정력일까요? 네? 등기 명인에게 유리한 쪽은 어느 쪽이에요? 이게 깨기가 더 힘드니까 등기 명인에게 유리한 것이죠. 이게 등기 명인에게 유리한 것이고요. 이거 다 민법에서 출제가 된 거예요. 이건 등기 명인에게 불리한 겁니다. 뭐 되셨을까요? 세 번째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범위는 물적 범위라는 게 있고 또는 객관적 범위라고도 불러요. 인적 범위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적 범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등기 권리 적법 추정.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등기 절차 적법 추정. 세 번째 등기 원인 적법 추정.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거의 판례가 굉장히 많은데 판례를 일일이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이거 가지고 판례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꼭 외우셔야 되는데요. 등기관리 적법 추정의 의미는 뭐냐면 등기된 권리는 등기 명인에게 적법하게 있다라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저당권의 등기 명인은 저당권이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 명인에게 임차권이 있다라고 70에서 80%는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전세권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 명인에게 전세권이 있다라고 70에서 80%는 신뢰해 주겠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등기관리 적법 추정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등기 절차 적법 추정은 이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이 등기가 나왔죠. 따라서 이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 절차를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해야 되겠죠. 맞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됐으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다 거쳤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신청이 됐고 등기부에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대리권 수여 절차를 다 거쳤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경매 절차를 통해서 경락일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경매 절차를 다 거쳤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등기 절차 적법 추정이에요. 그 절차를 다 거쳤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등기원인 적법 추정은 뭐냐면 이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을 기록하는 칸이 있습니다. 등기부에 매매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있었다라고 70에서 80%는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증여라고 되어 있다면 갑과 을 사이에 증여가 있었다라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원인 적법 추정이라고 불러요. 이 세 가지는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적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인적 범위는 첫 번째, 당사자는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른? 주장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제3자도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을은 채무자고요. 채무자니까 어딘가 채권자가 있겠죠.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기에 자발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변제받고자 하겠죠. 그러면 이 채권자가 등기부를 확인해 봤더니 채무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 추정력을 채권자는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따라서 이 권리 추정력은 제3자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때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니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하겠죠. 그러면 제3자가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때는 당사자에게는 이익이 될까요? 불이익이 될까요? 불이익이 되겠죠. 따라서 이 권리 추정력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다 민법에서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우리 등기법에서 이런 건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사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70에서 80% 믿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자는 어흥하는 그 사자가 아니고요. 돌아가신 분, 죽은 분,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돌아가신 분은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등기한 다음날 돌아가셨다면 권리 추정력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허무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 신뢰할 수 있습니까? 허무인은 무슨 뜻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으로 등기됐다면 등기. 제가 나중에 낙향하면 이걸 현판 쓴다고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옛날에 했네요. 권리 추정력. 괜히 시간 썼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세 번째가 권리 변동에 당사자 간에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거는 둘로 나눠서 판단한다고 했죠.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보전 등기로 나눠서 판단한다고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죠. 따라서 전 소유자에게도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니까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민법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거는 효과.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점유와의 관계. 이건 민법에서만 출제되니까 제가 발악한다는 의미에서 안 할 겁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안 나오니까. 그럼 다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등기의 추정력은 사항란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리 추정력은 본래 용어가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에요. 이게 본래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생략해서 추정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표제부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겁니다. 2번,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등기 명의는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맞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보전 등기라고 되어 있다면 추정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4번 보셨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넘기겠습니다. 쭉 넘기죠. 네. 어디를 보시냐면 뭐 앞에는 출제될 게 별로 없는데요. 6번을 한번 보시죠. 6번. 5번부터 보죠. 5번. 등기부 또는 등기부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좀 쉬었다 할까요? 네. 뭐라고요? 오늘 100조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안 돼요? 네, 그럼 좀 더 하죠. 네. 5번 보겠습니다. 등기부 또는 왜요? 왜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100조까지는 해야 되는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끝내겠습니다. 5번. 다음 시간 좀 더 해야 돼요. 여기 원장님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마지막 날 29일인가? 네, 그때 보강을 저보고 하라고 그래갖고, 그것보다는, 그때는 시험을 오히려 보고, 네, 하루에 매 시간에 1시간 정도를 더 하기로 이미 합의가 됐어요.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을 겁니다. 조금 더 하실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네. 그래서 50페이지 정도씩은 항상 풀어오셔야 돼요. 50페이지 정도는. 문제를 보죠. 1번. 표제부에는 접수 날짜와 접수 번호를 기록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접수 번호는 서로 다른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접수 번호는 권리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죠. 그런데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표제부에는 접수 번호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죠. 접수 날짜만 기록합니다. 2번. 한 필지 토지 수필지 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할 때는 도면을 첨부한다. 여러 개의 건물이 있으니까 그 건물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표시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도면을 첨부하는 거 맞습니다. 3번. 권리 변동의 원인인 등기 원인은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왜요?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4번. 직권법에 의한 규약성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표제부를 둔다. 맞습니까? 맞죠? 네. 규약성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표제부만 존재하고 갑굴구는 존재하지 않죠. 5번. 구분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다. 맞아요. 천일동 표제부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구분건물 표제부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표시. 그래서 구분건물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되는 등기를 뭐라 불렀죠? 대지권 등기라고 불렀죠. 기억나셔요? 그렇죠. 6번도 보시죠. 1번.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각 토지 또는 각 건물의 소재와 지번을 기록한다. 맞겠죠? 토지의 경우에는 소지, 지면. 건물의 경우에는 소지, 종구면. 2번. 등기부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 번호란에는 표제부에 등기한 순서를 기록한다. 맞겠죠? 3번. 직권법에서는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을 금하고 있으며 대지 사용권은 구분 건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맞아요? 틀려요? 구분 건물 소유자는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구분 건물을 취득하는 자는 대지 사용권도 같이 취득한다고 했죠. 맞아요? 그렇죠. 3번, 4번.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란에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의 표시를 하고 전유 부분 대지권의 표시는 한 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구분건물 표제부에는 표제부의 표시란에는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의 표시를 하고 이거 맞겠죠? 그 전유 부분 대지권의 표시는 한 동 건물 표제부에 합니까? 아니죠. 구분건물 표제부 하단부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을 테고요. 5번. 한동 건물에 구분한 건물의 경우 한동 전체에 대해서는 표제부만 든다. 맞았습니까? 맞았죠. 9번을 보겠습니다. 9번. 집합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부의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맞아요.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디 하는 겁니까? 표제부에 하는 것이죠.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 표제부 등기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2번.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 맞아요. 3번.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춘 한동 건물 전체를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 없다. 있죠. 구분 의사가 있다면 구분 건물로 등기하는 것이고, 구분 의사가 없다면 일반 건물로 등기하는 것이죠. 3번. 대지권 등기 후 건물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였다면 등기는 건물만에 한한다는 뜻의 등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요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네. 굉장히 고급 지문인데요. 요거는 303호고요. 그리고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표제부가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진다고 했죠. 상단부에는 전유 부분에 건물의 표시가 기록이 되죠.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표시가 기록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대지권 비율이 기록이 될 겁니다. 이때 상단부는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할까요? 건물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할 테고, 하단부는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할까요?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로 등기가 넘어가면 303호도 갑에서 을로 넘어갔고 소유권 대지권도 갑에서 을로 넘어간 것이죠. 이를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1번 전세권 설정 A 이렇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303호에 대한 전세권 설정 A가 됐죠. 소유권 대지권 9분의 1에 전세권 설정 A 이렇게 됐죠. 맞아요. 그런데 대지권은 비율로 존재하니까 여기에 효력은 없겠죠. 사용 수익할 수는 없죠. 지분에 대해서 용의권 설정이 가능합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담보물권의 속성이 있으니까 전세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면 담보물권의 속성을 실행하죠. 즉 경매 절차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경매 절차로 넘길 수 있는 권리는 303호도 넘기겠지만 소유권 대지권 9분의 1도 경매 절차로 넘기겠죠. 왜냐하면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니까. 그러면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303호 전세권자가 이것도 넘긴다면 좀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전세권은 여기에 효력이 미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의 효력을 여기에 미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 전세권은 건물만에 한한 것인 이걸 기록하면 돼요. 그러면 이 전세권의 효력은 대지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전세기간이 종료가 돼서 전세금 돌려받지 못할 때 경매 절차로 넘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1번 전세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이 이렇게 등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때 이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속성이 저기에는 효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경매 절차로 넘길 수 있는 권리는 뭐에 한정이 됩니까? 303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까지 경매 절차를 넘기게 돼버리면 경락대금이 커지죠. 그 경락대금으로부터도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한정시켜버리면 여기에 대한 경락대금은 받아가지 못하고 여기서부터만 경락대금을 받아가는 겁니다.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도 들죠. 네, 좀 어렵죠? 네, 어려워요. 이게 건물만에 관한 취지의 등기라고 불러요. 건물만에 관한 취지의 등기. 어디 하다가? 9번에 4번인가요? 대지권 등기 후 건물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한다는 뜻의 부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한 동일한 효력이 있다. 건물만에 관한 취지의 등기가 있다면 대지권에 대한 효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다시요. 거기 보시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한다는 뜻의 부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겠죠. 그러면 건물만에 한한다는 뜻의 부기가 있다면 토지에 대해 대지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한 때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을 등기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뭐죠?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 뜻의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한 문제만 더 보고 끝내죠. 11번 보겠습니다. 11번. 구분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용 부분이 등기인 공용이라는 뜻의 등기는 형식적으로 표시에 관한 등기이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는 지문이에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표제부. 맞아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니까 표시에 관한 등기 맞습니다. 2번. 공용이라는 뜻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이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는 지문이에요. 왜냐면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것은 전부 다 소유권자라는 뜻이죠. 전유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구분 소유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전원이 소유권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다면 권리에 관한 등기 맞습니다. 3번 공용이라는 뜻의 등기는 처분 제한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규약상 공용 부분이 돼버리면 소유권자가 자신의 지분을 다른 지역에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4번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신청은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한 건물의 소유자와 구분 소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규약상 공용 부분의 취지의 등기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5번 공용인 규약을 폐지하여 공용이었던 부동산의 취득자는 공용이라는 뜻 등기의 말소와 취득자 명의 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해야 된다. 이것도 틀렸는데요.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규약을 폐지하면 다시 전유 부분으로 복귀하겠죠. 그러면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무슨 등기 신청한다고 했습니까? 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했죠. 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관은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등기관이 보전 등기할 때 직권으로 말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킨 것을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불렀죠.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 있고 갑굴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했죠. 이때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을 등기한다고 했는데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입니다. 이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죠. 그런데 이 규약이 폐지가 되면 공용 부분이 다시 전유 부분으로 복귀한다고 했죠.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나타나겠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무슨 등기를 한다고 했습니까? 보전 등기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갑구를 만드는 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보전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겠죠. 보전 등기 신청을 통해서 여기 갑구가 만들어집니다. 1번 소유권 보전 A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에서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기 A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보전 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신청 말소가 아니에요. 직권 말소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학설의 논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직권 말소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50조까지 할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시다가 이건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겠죠? 많아요? 문제를 푸시다가 이건 도저히 이해가 못 되겠다. 그러면 선택하시면 돼요.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질문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지우셔요. 그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0.001%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 갖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질문하셔도 되고 그냥 지워버리셔도 돼요.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